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 12시가 다 됐는데 실시간으로 방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은 방송을 해드렸는데 오늘 지방을 좀 갔다 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국힘당에서 법안을 제출했던 그 18세 피선거권 법안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윤석열의 광주 방문, 봉화마을 방문,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오늘 방송을 하고자 했던 이유가 이 피선거권 인하인데요. 피선거권 인하인데 저도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이준석이 아니 2030 그 젊은 청년 세대들이 당원 탈당 러시가 일어난다 그러더니 그 무슨 홍준표 후보를 뭐 막 괄세를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 지금 이제 내놓을 게 없으니까 2030의 그 지지를 얻는 게 필수적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홍준표 후보 빠지면서 2030들이 이제 마음을 잃었어요. 저도 오늘 지방 갔다 오다가 모 대학교 교수님을 만났는데 대학생들이 홍준표 지지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 워낙 뭐 사실은 대학생들이 여당 후보도 그렇고요. 지금 야당의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둘 데가 없고 또 이 여러 가지 이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공약들을 하니까 홍준표 후보의 바람이 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바람하고 합쳐졌을 때는 국민의힘당이 빵빵해 보였는데 쑥 빠져버리고 나니까 지금 이제 야단 났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컨벤션 효과로 지금 한 10%, 20%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 지지로 모인 사람들은 오로지 대선 승리를 위해서 국힘당의 대선 승리죠. 국민의힘당의 대선 승리지 국민의 승리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 대선 승리를 모든 그 목적에 두다 보니까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맞춰지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준석이 만나가지고 말이죠. 이 얘기를 했어요. 송영길 의원하고 만나가지고 18세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8세 피선거권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때까지만 해도 뭐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지금 이 뉴데일리 기사인데요. 지금 2030 표심 전략 공략하기 위해서 아마 이 즉흥적으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피선거권을 18세로 인하하자. 너무 뜬금없는,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지금 국힘당이 안 그래도 정체성이 없어서 기존의 당대표하고 정치를 25년 이상 했던 그런 후보들 또 전직 총리 뭐 이런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제쳐두고 어, 입당한 지 100일도 안 된 사람을 당대표로 뽑았죠. 100일 넘었나? 100일 정도 됐나요? 100일 정도밖에 안 됐죠. 이 자체가 그 당이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이 보수 정당을 표방해 왔는데 국힘당은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보수 계멸의 증거이자 흔적이자 상흔이자 증거죠. 쉽게 말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보수 계멸의 증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 국힘당에 와서 대선 후보가 됐으니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윤석열이 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크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이 완전히 당권부터 시작해서 다음 미래 세대에 그걸 장악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완전히 거기에 반하는 사람은 이제 아웃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과정에 경선 부정에 대한 시비 논란도 있고 지금도 경선이 어떻게 불투명하게 진행됐는지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결과 공개 안 되고 있죠. 이런 식의 정당, 이거 파시스트 정당인지 지금 은근히 김종인도 또 이준석도 뭐 한 배는 탔으니까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그랬는데 안에서 삽바 싸움이 심합니다. 참 꼴보기 싫고요. 지금 이 가만히 경선 노름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여기 올라타려는 것도 참 보기 싫고 김종인이라는 분이 과연 표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뭐 저런지도 모르죠. 오로지 승리를 위해서만 뭐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정책 면에서는 검도를 넘어섰다. 저는 이 피선거권 18세 추진 정도가 아니라 추진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법안을 제출했어요. 법안을. 그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3년 전에 이 피선거권 18세 이거 도입해가지고 지방선거부터 이거를 했죠. 이 참정권 18세 이상 참정권 주자는 얘기는 민노총 또 전교조 이런 거대한 그 세력들이 청년들에게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응? 그리고 국힘당이 그거를 만큼은 반대해야 된다고 국힘당 당원들이 가서 또 그 반대해가지고 그날 치고 나경원 대표도 그렇고요. 지금 이 정도 됐는데 나경원 대표 원내대표 할 때도 반대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 정도 되면 뭔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사천리로요. 어제 10일 어제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니까 도장 안 찍은 사람 없이 딱 다 103명이 104명인데요. 이게 전부 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여기에 응? 일사불란하게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청년들한테 피선거권을 주자. 참정권 얘기를 이 법이라는 거는 법률이라는 거는 국회의원 선거 연령을 25세로 하고 대통령 40세로 해놓은 거는 어, 아주 오래 전부터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적 지식, 지식이 아니라 지혜죠. 경험적 지혜를 거기에 담아 놓은 건데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오히려 피선거 연령은 30세 정도로 늘리는 게 더 맞아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전혀 다르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피선거로 당첨된 선출직이 망친다 하는 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보고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피선거권을 확대한다는 것이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선거권은 그래서 엄격하게 제한을 두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피선거권에 뭐 전과자가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선거법 위반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제한을 많이 두는 것일수록 유권자들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제한을 두는 것이 예? 선거권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데 선거권도 그런데 이 피선거권을 18세로 주겠다 하는 것은 이제는 이거는 표하고도 관계 언제 대학생들이 국힘당을 떠나고 있는 2030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언제 피선거권 달라 그랬습니까? 참 기가 막혀도 너무 기가 막혀갖고 늦게 제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취직도 못하고 어? 지금 여러 가지 이 인플레이션에 벼락거지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리고 계층 간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벌써
로펌에 가면요. 집안이 괜찮은 사람들, 자녀들이 로펌 실세로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정치까지도 대물림하겠다는 겁니까? 정치라는 것도 선수가 중요한데, 일찍 전개로 나갈수록 유리하겠죠.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에 국회의원 되는 과목이라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라는 족속이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의 유림이나 똑같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대대로 몇십 년 동안 그 보수 정당 표방하면서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지키면서 있었는데, 이 피선거권 18세 법안을 제안한 거 보고 나는 경악을 하지 못했고,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힘당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당은 없애버리는 게 낫다. 제가 볼 때는. 아니, 뭐 제가 없앤다고 없애지겠습니까마는 이제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무차별하다. 이 경제학적 용어인데요. 무차별하다. 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전혀 무차별하다. 민주당에서도 감히 해내지 못한 일을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어? 피선거권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절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 그 청년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거죠. 어? 그래 이렇게 해놔놓고는 자 이렇게 해놔놓고는 지금 25세 이하 청년들한테 비례대표 공천 몇 자리 안 주면은 웃기는 놈이라고 욕먹겠죠. 다음 국회의원 자리 몇 자리, 비례대표 몇 자리 노리려고 10대, 20대 청년들을 어떻게 줄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은 가만히 있냐 이거죠. 거기에는 민노총과 거기에는 엄청난 세력이 있는데 잽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어떻게 이런 엄청난 대형 사고를 터뜨리는 건데 그 국회의원 103명 중에서 야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냐 이거야. 법조인들도 많고 어? 여기에 보면 내놓으라는 사람들도 많은데 언론인들도 있고 야 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하는 거 신문 쪼가리 23개 언론 기사 증거가 23개인가 그래요. 전부 다 공소장 하나가 빼고는 나머지 전부 언론 기사 그걸 가지고 탄핵소추안 의결하는 국회의원들 보고 경악한 이래 두 번째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이건 정말 너무 놀랄 노자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말이죠. 이 청소년 참정권이라는 거는 지금 민노총에서 이 오래됐습니다. 이거 2012년도 기사인데 그 이전에 90년대 언론도 있는데 지금 검색이 안 돼서 급히 하다 보니까 2012년도 11월 기사인데요.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학생의 날 기념식에 청소년 선거권 가면 나오죠. 여기 보면 여기에 청소년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나한테도 선거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빨간 담요를 들고 나옵니다. 항상. 여기 얼굴이 익숙하신 분 있죠? 여기 이수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민노총의 위원장, 정교조 위원장, 응?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 사람. 이 이수호라는 사람은 지금 빨간 망토를 입고요. 이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했을 때요 했는데 청소년 참정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 보면 빨간 마크 있죠. 도장 마크. 청소년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거는 너희들이 정치에 참여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정치에 참여하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소금물을 먹이는 거하고 똑같죠. 참정권조차도 그런데 피선거권은 더합니다. 더해요. 아이들한테. 어? 어떻게 보면은 약삭 빠른 국힘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자기 자식들한테 지역구도 물려주고 다 하니까
피선거권 확대해서 25세부터 하느니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기초의원부터 나가가지고 탄탄하게 다져가지고 어? 아버지 지역구 물려받고 부와 영예를 하는 게 제일 낫죠, 그게. 그거 외에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사실은. 어? 뭐 얼마 전에 또 오세훈 시장님이 뭐 3억짜리 아파트를 강남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억짜리 아파트 강남에 공급한다는 것은 시 유휴부지 시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에다가 임대주택 비슷한 거 지어가지고 헐값 불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고 나면 그 땅이 그 가치는 전매 풀리고 나면은 그 로또 맞은 것밖에 안 돼. 로또 복권 한 1000장 공중에다 쭉 뿌리고 어? 주는 사람이 임자인데 그것도 역시 소금물 정책이잖아요. 국민들한테 소금물 먹이고 희망 고문하는. 그것도 비판받아야 되는데 이 피선거권 몇 짜리 된다고 전 학생들을 정치에다가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이수호 이분이 이수호라고 이분을 알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인지. 예? 내공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예? 지금 이 오랫동안 청소년 선거권 확대하려고 엄청나게 자기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어? 근데 그런 그 사람들도 양심은 있어갖고 피선거권까지는 차마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대형 사고를 쳤어요. 이런 대형 사고를. 어? 참.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이 거부할 것 같은데. 어? 지금 청소년 참정권을 넣으라는 얘기를 이거는요. 청소년 참정권은 애들이 투표장이라도 한번 가볼 수는 있지. 청소년 피선거권은 구름 잡는 얘기고 공탁금, 기탁금 낼 돈도 없는 애들한테 응?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금권 선거에서 돈을 지원해 줄 겁니까? 그러면 선거는 어떻게 치르는데요? 어? 현실로 가당치도 않은 얘기고 이 피선거권 몇 장 가지고 애들한테 뭘 주겠다는 건지 무슨 희망을 주겠다는 건지 국힘당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103명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확대하자는 얘기, 연령을 낮추자는 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게 크게 공감을 받을 만한 거 아니고 그게 공감을 받을 만한 거였으면은 민주당에서 먼저 했죠. 앞장서서 나서서 막아도 시원찮을 판에 한술 더 뜬다 하는 말이 딱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잘난 거 없는 사람이 어디 가니까 친구 따라 그름지고 장에 간다고 장날 장 섰다니까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그름지고 장에 간다는 그 짝이 딱 맞고 웃음거리네. 희대의 코미디다. 국회의원 103명이 이런 처음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어,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 당장 18세도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요. 청소년 인권 행동 아수나로라고 들어봤습니까? 아수나로? 어? 이 청소년 이게 이제 이게 또 나중에 커서 진보당 또는 뭐 또 여기 진보 대학생 연합 여기는 단련된 애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지금 국힘당이 몇십 년 동안 뭘 준비했는데, 그러면 정치적으로 공천 줄 만한 애들, 뭐 키워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이제 4세대 운동권 다 써먹고, 지금, 지금 민주당보다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원 하고 있는 우상호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 그 전 세대의 70년대 운동권들, 80년대 운동권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을 YS 때 먼저 영입해가지고 정부에 좀 삐딱하고 이런 사람들 영입해가지고 어? 그런 사람들을 먼저 영입한 것은 국힘당의 전신인 보수당이었어요. 보수 정당이었어요. 음? 그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 DJ가 이제 대거 영입하고 뭐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허인애가 DJ한테 큰 절 올리는 거. 응? 그런 식으로 이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당 저 당 와 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소진되고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청년들 위주로 해서 영입하실 모양인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은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0대, 20대의 지지를 자기 정치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이준석이 이렇게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이렇게 확 휩쓸려 가는데 이 이준석과 윤석열 간에 뭔 얘기가 있었는지 여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국회의원 13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에 도장을 다 찍어줬다라는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당이 됐어. 이런 정당은 마치 경량에 떠내려가는 어, 이파리 같이 언제 강물에 가라앉지 몰라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이게. 응? 여기 청소년 인권행동 아스나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줄곧 얘기하는 게 차별, 철폐, 인권, 참정권, 이겁니다. 여기에서 줄기차게 뚫고 나왔던 게 참정권이에요. 그래서 결국 쟁취했던 겁니다, 이게. 청소년 참정권, 18세 참정권. 쟁취했는데, 이제 비선거까지 준다. 제가 볼 때는 이 청년들이 국회로 지방의회로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응? 여기에 국힘당이 성문을 열어줬다. 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적은이가 없어서. 지금 이제 이 18세 투표권 아이들한테 예. 참 보무도 당당하게 가서 이렇게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경호 의원이 응? 이영, 강민국 이렇게 지금 3년 전에는 이걸 학교를 정치화한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거든요. 응? 피선거권 18세로 지금 오히려 한술 더 떠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응? 학부모들이나 지금 여기에 우리 학부모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반대하고 이 지역권만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했던 건데 도대체 그럼 문재인은 왜 아니 선거에 당선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 좋다 그러면은 몸에 좋다 그러면은 뭐 양잿물이라도 마신다는 말이 옛날 말이 있잖아요. 몸에 좋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이제는 성문이 완전히 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 지금 윤석열이 광주를 가가지고 사죄한다, 반드시 한다. 그래서 뭐 난리 나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당원 모집을 그렇게 많이 했고 윤석열 밑에 선 사람들은 그 경상도 쪽이나 이쪽 지역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아마 당원들이 가입 많이 돼 있겠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전라도에서 표가 많이 나오는 게 역선택이라고 공격하더니 어? 그 역선택이라고 그래 공격하던 전라도에는 왜 가가지고 저렇게 충성을 맹세하죠? 그리고 노무현 지금 윤석열이 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는 안 갔어요. 근데 현충원에 입구에만 갔다가 참배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서울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서울에 있어요. 30분이면 갑니다. 여의도에서는 차로 10분이면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 가고 어? 지금 2030 세대들은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눈 뜨고 있거든요. 지금 본인 자아실현 또 하러 갔어.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분은 이 운동권에 대한 부처의식이 깊이 있는 분 아니겠는가. 고시 낭인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그런 정신적 영향이 크다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묘소를 찾아갔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윤석열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자세히 보면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가서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깜빵에 보낸 검사가 참배를 했다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저걸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보고 복수를 다짐했던 정치인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막 가슴 속에 우러나는 한이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지를 받으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지는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방식이 윤석열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어떤 부분에 그 시대의 흐름에 본인이 맡았던 일에 충실했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역사가 볼 때는 그 흐름에 있어 가지고 노무현 죽음에 대한 반동으로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됐던 것은 맞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에 구속시킨 장본인이 가서 참배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영전에 어?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전 이명박 어? 님이 글쎄 그것이 진정 노무현이 원하는 삶 이거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손에 피를 묻히고 영전에 가서 무엇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어, 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계신데 그 감옥에 계신 분을 구속시켜서 집어넣었던 사람이 응? 봉화마을에 가갖고 참배를 한다? 여기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어쨌든 심정적으로 일단은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의힘 당이라는 거는 이 정체성을 완전히 풀어헤쳤다고 보고 그 다음에 조직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103명이 이렇게 모두 다 찍었다는 것은 어, 결국은 국힘당이 검찰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이 검찰 조직화됐다. 나 이런 움직임이 갑자기 103명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 도장을 다 찍고. 그게 아니라 오로지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이제 윤석열한테 기대를 걸어서 윤석열이 아웃되면 자기들도 다음에 국회의원이고 뭐고 공천이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그냥 일단 하고 보자는 겁니다. 원칙은 하나도 없고 국힘당의 당명을 이어받아서 후배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정치를 하게 될지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당장 눈앞에 떨어진 것만 처리하려고 하는 그 본성을 시험시 드러냈고 거기에 윤석열과 이준석이 야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검찰 조직화됐어요. 국회의원 13명이 여기 붙어라 가면 여기 붙고 저기 붙어라 가면 저기 붙고 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국힘당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계승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이 이 국힘당의 전신인 당들의 국힘당이 이름 바뀌지만 이 당의 당원이 아니었는데 다른 당의 대부인 그런 다른 당의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사람한테 가서 맹세를 했으니 국힘당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의 이라고 볼 수 없고 어, 이제는 이 기존의 국힘당 당원들이 이 이제 이 마음에 큰 상처를 줬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되고요. 지금 윤석열 지지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네 대선판에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으면은 이렇게 간다. 이 보수 계멸의 증거이자 흔적이자 상흔이자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됐다는 것은 그런데 과연 이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뭐 할 일 하셨고 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재인하고 비교도 안 되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 살 만큼 먹고 사니까 우리 정부 자금으로 보상 다 해줬습니다. 일본 문제도 징용 문제도 그렇고요. 예. 거기 그런 그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당에 자기 당에 자기 당을 만들게 해준 사람 그게 가서 해야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 뭐 얘기 좀 했다고 개사가 올렸다고 그 난리 쳐가지고 결국에는 가서 또뭐 이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듯이 어? 5.18 묘소 저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빌고 그런 게 과연 맞나?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합니다. 아, 이 광주는 1등 국민이구나. 우리 비행기에도 가면 1등석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국민도 이게 서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국힘당을 지지하고 국힘당을 이 잘 되도록 바랬던 사람들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방 행렬을 어, 여의도에서 10분 만에 갈 수 있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는 안 가고 지방 순례를 돌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일단 자기 당을 있게 해준 사람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그거는 그 감옥에 있다는 것은 어, 자기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거죠. 그 피 묻은 손인 채 노무현 대통령이 모소를 참배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이 얼굴이나 이 손의 이 느낌이나 말에는 아직도 피냄새가 납니다. 피냄새가 납니다.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검찰총장 하던 식으로 대통령 수행하고 이 국회의원들이 이딴 식으로 103명이 일렬로 줄 서가지고 18세 피선거권 이런 식으로 법안 만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 더한 파시스트 정당처럼 될 가능성이 국힘당한테 더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어떤 진영을 생각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논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18세 피선거권 자체는 갖고 있는 이것이 어떤 노력으로 이거 18세 피선거권 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이나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인지 모르는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국힘당인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려스러운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다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대중국 봉쇄 작전이 벌어지고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 동안 미국의 압도적인 해군력, 국력의 차이로 인해서 이, 이 항행의 자유라고 해서 그 바닷길이 아무리 가난한 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도 원양어선이나 유조선을 저기 보내서 기름을 실어 와서 공장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국 때문에 그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우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 미국이 그 베트남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동남아 해역을 이제 지킬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아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 중국의 세계의 공장이던 중국이 이제 어, 지역 경제, 블록 경제로 이제 갑니다. 뭐 EU도 그렇고요. 그냥 지금 이제 블록 경제로 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뭐 대동아 공영권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나쁘게만 배웠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어느 블록에 속해야 되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 갈등 사이에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어,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고 지금 기름값 올리는 건 미국이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세계적으로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이 올리면은 중국이 이제 제일 주고 나니까 중국 죽이려고 하는 건데 고래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한국이 좀 껴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해법은 저는 모릅니다. 해법은 모르는데 인플레가 올 거는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비들을 단단히 하시고 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다 진지니까 이렇게 청소년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렇게 많이 해도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 진지들이 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지고 직장이 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경제활동 왕성히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프리덤스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12시가 넘었네요. 한변에서 우리 한변의 회원이 변호사가 한 150, 100여 명 됩니다. 뭐 저도 가입돼 있고요. 예. 대장동 특검 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변호사 단체에서 나온 성명서라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논설도 올려놨습니다. 예. 이렇게 논설도 좀 올려놓고요. 예. 이 프리덤 뉴스, 인터넷 프리덤 뉴스 회원이 되십시오. 제가 이 광고 이런 거는 말씀드리는 게 좀 어색해가지고 말을 잘 못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이 프리덤 뉴스 요즘 유튜브 채널이 폭파돼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